그 사람이 불을 지른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결국 신라주조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독고탁, 독수리 술도가를 향한 그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고 마는데요. 과연 독고탁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체크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동석의 말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독수리 술도가 앞에서 직접 독고탁이 빠져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형형한 불빛이 타오르던 그 순간 도망치듯 달아나는 독고탁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독고탁은 신라주조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찬성 42%, 반대 41%, 마지막 남은 4.9%의 지분을 가진 장미애가 기권을 선택한 그 순간 그의 운명은 결정났습니다. 모두가 장미애가 독고탁 편을 들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족으로서 제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장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고 독고탁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미애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장미애? 이게 무슨 소리야?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다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배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잠시 물러나야 회사를 지킬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배신 아니라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려 놓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함께 걷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떠나잖아요. 당신 혼자만 남았다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신라주조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막걸리 잔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벽에 걸린 창립기념사진을 향해 술잔을 던졌고 액자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 끝났어. 이젠 누구도 내 편이 아니야. 그때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독고세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집에서도 안 보이시고 너무 걱정됐어요. 독고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리야, 너까지 이런 꼴 보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왜 혼자 이러고 계세요? 전 아직 아버지 편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돌아서도 저는 안 그래요. 세리는 그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버지는 강한 분이니까. 독고탁은 딸의 손을 살며시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괜찮다, 세리야. 너만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아버지,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이 회사도, 사람들도 이제 나를 외면해. 하지만 너만은, 내 딸 너만은 그러지 않아서 고맙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세리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해요. 절대로 나쁜 생각 하지 않겠다고. 그래, 약속하마. 세리 너를 위해서라도 난 아직 버텨야겠지. 이튿날 새벽 독고탁은 한강대교 인근에 차를 세운 뒤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그는 난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가 들렸습니다. 해외에서 장광약주 막걸리가 돌풍을 일으키며 독수리 술도가가 세계 전통주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럽 미주 시장에서의 주문이 폭주 중이며 장광약주? 그딴 막걸리가 잘 나간다고. 마광숙, 독수리 술도가. 절대 용서 못해. 그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고 무너진 자존심은 복수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죽어도 같이 죽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난간에서 내려와 차에 올랐고 곧바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날 밤 독고탁은 철물점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구입했습니다. 말없이 물건을 건네며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젠 모든 것을 끝내주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새벽 2시 독고탁은 검은 점퍼에 장갑, 마스크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꽉 닫힌 휘발유통 2개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뒤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는 망설임 없이 철문 옆 벽면에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긴 CCTV 사각지대였지. 아직도 그대로군. 양조장 뒤편의 배기구는 그의 예전 기억대로 허술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철판 덮개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순간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최대한 낮추며 그는 숙성 중인 막걸리 저장고로 향했습니다. 장광주, 너희가 이걸로 세상을 흔든다고. 이제 모두 끝이다. 휘발유를 부은 장소는 세 곳. 원재료 보관실, 숙성 탱크 외벽 그리고 출하장 옆 목재 창고. 마치 계산된 듯 일사불란하게 기름을 흩뿌렸고 마지막으로 출입문 옆에 휘발유를 한 번 더 뿌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기억나? 내가 처음 양조장 세웠을 때 땀 냄새와 술 냄새가 섞이던 그 시절 다 끝났다. 그는 성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끝,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성냥이 튀며 파란 불꽃이 번졌고 이내 첩불씨가 저장고 문틀을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그러나 그 순간 거기 누구야? 독고탁? 당신 뭐 하는 거야? 한동석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울렸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광숙을 보러 왔다가 이른 새벽 양조장에서 이상한 불빛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석 회장? 당신 그 손에 들린 게 뭐야? 지금 여기에 불 지른 거야? 저리 비켜. 지금 넌 아무것도 몰라. 독고탁은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한동석은 독고탁을 따라 이를 악물고 뒤쫓았습니다. 한 골목, 두 골목,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좁은 철계단 밑에서 한동석은 독고탁을 붙잡고 넘어뜨렸습니다. 당신, 왜 이런 짓을 했어? 도대체 왜? 모든 게 다 그 여자 마광숙 때문이야. 장미애도 날 배신했어. 독수리 술도가가 나를 죽였다고. 내가 만든 신라주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래서 지금 불을 지른다고. 당신 정말 미쳤어? 독고탁 당신은 이젠 정말 끝났어. 한동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해 독고탁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불길은 빠르게 양조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장고 창문이 폭발하듯 깨지며 연기와 불꽃이 솟구쳤고 이 소리에 잠을 자던 식구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습니다. 형수님, 불이에요. 빨리 물 좀 가져와요. 고자동과 오영재들은 한꺼번에 뛰어나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시작했고 마광숙은 주방 호스를 끌고 앞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장광주 저장고 쪽이야. 얼른 이쪽으로 물 뿌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마광숙은 호스를 붙잡고 물을 뿌렸습니다. 고자동은 헛간에서 삽을 꺼내 탱크 주위 불길을 막았고 오범수는 전기 차단기를 찾아내 전원을 끊었습니다. 이윽고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불은 빠르게 진화됐고 다행히 막걸리 원액 저장 탱크 일부와 출하장 외벽 정도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아침 독고탁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고탁 당신 방화죄의 재물손괴, 업무방해까지 다 걸려 있어. 나보고 무슨 말을 더 하라고. 그냥 모두 내가 한 거 맞으니까 알아서 해. 내가 기름 뿌렸고 불 붙였고 다 내 손으로 했어. 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왜냐고? 당연히 복수지. 나를 이렇게 만든 것들에 대한 복수. 모두가 날 무시했잖아. 형사는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정리했고 독고탁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독고탁은 그대로 구속 수감되었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라주조 전 회장 경쟁 양조장의 방화, 경찰 긴급 구속. 며칠 뒤 술도가의 마당 한가운데 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공기엔 타다 남은 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외벽과 그을음 자국들, 한때의 영광을 품었던 양조장은 잿빛 잔해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가장 먼저 앞치마를 동여매고 작업 장갑을 끼웠습니다. 뒤이어 오천수, 오범수, 오강수, 오흥수 모두가 수리 도구를 챙겨 마당에 섰습니다. 공장장 고자동도 손수 연장통을 들고 나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벽면은 아예 새로 덮어야겠어. 철골은 멀쩡하니까 위에 합판 올리고 다시 도색하면 돼. 공장장님, 장광주 탱크는 상태 괜찮아 보이는데요. 누수도 없고 내압도 살아있어요. 좋아, 그러면 탱크는 손 안 대도 되겠군. 하지만 마광숙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구가 가능하다 해도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금 하루라도 생산을 멈추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장광약주 주문이 폭주 중이라 출고 못하면 신뢰를 잃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오천수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의 방화 하나 때문에 이젠 어디서 생산할지도 막막하구나.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 큰 길에서 덜커덩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시야에 들어온 것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3톤 트럭 2대였습니다. 차량이 멈춰서고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과거 납품 거래를 했던 식당 프랜차이즈 대표들이었습니다. 사장님들, 마 대표, 듣자 하니 큰일 났다며. 예전에 우리가 벌레 영상 사건 때문에 계약 끊은 거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손님들이 장광주 없으면 식당에도 안 와요.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장광주는 언제 다시 들어오냐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 의리라는 게 그런 거니까. 마광숙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그중 한 사장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말이죠. 우리 쪽 레이블에 공동 생산 문구 좀 넣읍시다. 요즘은 이런 협업이 마케팅에도 좋아요. 네, 당연하죠. 함께 가야죠. 함께 사는 게 진짜니까요. 고자동은 뒤에서 조용히 삽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 기왕 도와주시는 거, 이 목재 창고부터 손 좀 봐주십시오. 내 명만 붙으면 하루 안에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들, 망치랑 장갑 챙기시죠? 오늘은 우리도 양조장 직원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장 마당 가득 웃음과 구슬땀이 흩날렸고 타버린 독수리 술도가 위에 새로운 역사가 하나씩 더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마광숙이 잠시 땀을 닦으며 창고 옆 평상에 앉아있을 때 고급스러운 세단 한 대가 술도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한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렸습니다. 장미애?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장미애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마루로 자리를 옮겼고 장미애는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던 신라주조의 지분입니다. 전부 다 마광숙 씨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왜 제게? 저 사람이 독고타기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곧 재판이 시작될 거고요.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 사람을 선처해주세요. 마광숙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미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담백했습니다. 그 사람 잘못한 거 압니다. 분명 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끝내 이렇게까지 무너졌어요. 그래도 사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날 안 깨었으면. 알아요. 저도 매일 밤 자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신라주조 양조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현재 장광주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저희 양조장을 쓰세요. 그럼 생산에 차질은 없을 거예요. 마광숙은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낮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게 책임지고 막아주세요. 며칠 뒤 재판정. 독고탁은 죄수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장미애와 독고세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독고탁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독고탁은 철창을 나서며 마광숙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장미애와 독고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난 내 방식이 맞는 줄 알았어. 가족을 지킨다고, 회사를 키운다고 내가 나를 잃은 것도 모르고. 세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독고세리는 눈시울을 붉혔고 장미애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난 이제 진짜 가족을 먼저 생각하려고 해. 더 늦기 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졌거든. 장미애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독고세리는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아빠 도망가지 마요. 어디에도요. 독고탁은 세리의 등을 천천히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마광숙은 양조장 안쪽 탱크 앞에서 출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서히 정리된 벽면, 새로 칠해진 문틀 그리고 복구된 창고까지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출고 장부를 덮고 조용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불타버린 술도가를 함께 복구한 모든 이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자동, 오영재 도와주러 왔던 거래처 사장들, 어깨에 묻은 먼지, 손에 박인 굳은 살, 눈가에 남은 웃음. 그것이 바로 지금의 독수리 술도가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이야. 마광숙은 장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장광주 다시 세계로 보냅시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술도가 마당에는 아직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상처 위를 덮는 희망이자 다시 피어오르는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